여성 번역가들이 영상 작품을 소소하게 안팎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여기는 영번가의 소소 리뷰입니다. 와. 시즌 1에 이어가지고 다양한 영상 작품을 한 편씩 선정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편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번 시즌은 저희가 게스트 특집으로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이 작품을 선정합니다. 다만 이 팟캐스트의 목적이 우리 모두 부담 없이 재미있게인 만큼 게스트분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용히 듣고만 계실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 한 분씩 소개해 볼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실버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입니다. 네, 사또입니다. 예. 리얼입니다. 와. 저희가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소소 리뷰 인스타그램을 이제 이미지를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그때 신년 맞이 녹음으로 올해 뭘 하겠다 목표를 공유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다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 신년에. 하지만 이제 벌써 1분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웜업이 끝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했다 이거죠. 벌써요? 벚꽃 다 졌는데 이제. 저희 동네 추워가지고 이제 폈어요. 근데 1분기가 이렇게 샤샤샥 순삭이 됐으니까. 네네. 뭐 웜업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한번 근황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묻지 말라는 뜻? 열심히 설명을. 저는 약간 있는. 이제 각오가 네. 이제 각오에서 약간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철학을 했다. 왜요? 왜요? 벌써? 이제 각오라기보다는 약간 희망사항이다. 뭐 번역 외로도 돈을 벌면 참 좋겠네 이런 마음이었다. 잠깐님, 우리 이 팟캐스트도 그거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돈이 들어오겠냐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 200원 정도. 200원. 감격입니다. 저희 지금 3다수 마시려고 사왔는데 이게 1,500원이었는데 1,100원이었는데 200원이면 뭐 부가가치세? 그 정도 충당이 되나요? 우리 힘내야겠다. 힘내야겠네요. 다시 인스타를 열심히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새로이 하는 느낌으로 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낮춰서 네. 목표를 낮춰서. 네. 낮춰서 해도. 저희 그럼 일단 다른 분들 물어볼 테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뭐 대단한 거 없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고도 남을 정도만큼의 돈을 좀 꾸준히 벌고 싶다. 계속 올라요. 좀 있으면 또 5월에 소득세. 맞아. 그것도 내야 되고. 종소세 신고기간이잖아. 저도 프리랜서 되고 맞는 첫 5월인데. 두렵다. 작가님 분명히 세금 폭탄이 날아올 것이니까 어떡하지? 미리 준비해두세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여유롭게. 아니, 누구 코를 떼가지고. 예쁜데. 이 반박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 많이 나오고. 이거 신청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공제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네. 공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없으실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월세 내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서 일하면은 집이고 직장인 셈이니까 네. 그런 거를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 월세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런 것도 공제가 안 되고 무슨 신용카드 쓴 것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뭐 사무용품 이런 걸 샀어야지 비용 처리를 하는 거지. 그냥 과자 먹고 이런 걸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냐고요. 그리고 애초에 신용카드 자체를 잘 못 쓰잖아요. 프리랜서들은. 발급받기도 아. 어렵고 맞아. 애초에 발급받기가 어려우니까 소득 증명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여기 꿀팁이 하나 나왔네요. 자, 프리랜서 되시기 전에 신용카드를 만드세요. 미리 만드세요. 인하우스일 때. 방금 대출 받으실 것도 네. 미리 받으시고요. 게스트분의 네. 한숨이 잠깐 들렸어요. 맞아. 음. 저도 회사 다닐 때 받은 신용카드 아직 쓰고 있고 네, 저도 지금은 아직-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도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긴 있어요. 저도 프리랜서 하면서 받았었거든요. 네. 그냥 꾸준히 막 건강보험 내고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래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용 점수를 잘 체크해 보세요. 근데 저 프리랜서 되고 처음에 좀 막 조절 못해가지고 약간 폭주해서 돈 되게 많이 썼거든요. 돈 많이 쓰면 공제 좀. 맞아요. 해야지. 근데 소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 규모보다 많이 했으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공제를 받자고 돈을 쓰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나갈 돈이나 미리 나갈 부산부산 아니에요? 그럼 좀 기부를 꾸준히 하셔서 그럼 기부금이 공제가 되니까 기부도- 세금을 소액식으로 미리 나눠서 낸다는 느낌으로. 기부 최대 10만 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다른 분들의 과거를 들어봅시다. 과거요? 각오. 제가 잘못 자, 과거로 그러면 들었어. 엘리언님부터. 네. 엘리언님 그 독학 프로젝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네. 혹시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짝 공유 가능하신지. 저는 다행히도 할 말 좀 있네. 네. 제가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긴 한데 네. 그 중에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오. 그래서 하나를 약간 완성은 아닌데 전에 같으면 내가 이렇게 친다고? 쉽게 그래도 좀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좀 사람이 뻔뻔해지고 좀 덜 불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악기 칠 때? 저는 엄청 울렁증이 심해서 레슨도 못 받았거든요. 선생님한테 보여주지 못해. 내가 얼만큼 너무 연습했는지를. 완벽주의자라서. 아니 그냥 불안해서 손이 막 잘 안 움직이고 맞아. 아예 안 되는 선생님한테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자리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선생님 그냥 잘 치는 사람인데 너무 선생님이 너무 의식되는 거예요. 맞아. 너무 약간 무섭고. 집 청소 부르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것처럼 이 정도 바닥은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근데 요새는 약간 나이도 먹고 좀 약간 편안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뻔뻔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곡 하나 했는데 뭐 했냐면 네. 여러분 그 영화 아세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전원? 알아요. 이름만 열심히 들어봤어요. 그 프랑스 영화인데 그 메인 테마 곡이 엄청 좋고 주인공이 피아니스트예요. 스포를 하자면 정원사가 나중에는 아니었군요. 네. 저도 그런 줄. 나중에는 피아노를 못 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엄청 그 곡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전에 제가 재즈 피아노 레슨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한테 이걸 쳐보겠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약간 코웃음을 쳤거든요. 왜요? 당장은 다른 거부터 하라고. 많이 어렵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제가 재즈 아카데미 거기서 수업 들었을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직접 곡을 따서 연주하는 그거 하려면 더 잘해야 되겠죠. 아마 듣고 따야 되니까. 고급 기술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못 하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악보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하네. 내돈 내고 다니는데. 그럼 그러니까. 선생님의 일이니까. 선생님도 프리랜서.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 그래서 그게 내가 언젠가 이걸 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악보가. 그래서 맞아요. 구매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쉬운 편곡 버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혼자 그냥 자기에 취해가지고 멋집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면 CJ님. 저 기획서 냈거든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단 기획서는 돌리면 언젠간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미리 번역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제 목표는 한 달에 2챕터씩은 하자였는데 지난달에는 정신이 없었고 챕터를 하나밖에 못한 것이 있어갖고 이번 달에 좀 꾸준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나밖에라고. 강제력이 없는데 그래도 하고 계신다는 게. 예, 그러니까 챕터 하나밖에 못했다는 거겠죠. 아니 뭐 그래도 아예. 근데 이게 문제가 챕터가 40 몇 개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개씩 해도 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되게 긴가 봐요. 네. 예, 엄청 장편이에요. 누가 열심히 해야 죽었길래 되는데. 이렇게 40 몇 개 챕터가 되도록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 드라마도 얽혀 있고 해가지고 장남이냐 차남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동네 가갖고 아휴 그렇습니다. 근데 읽을 땐 재밌었죠. 다 읽으신 거죠? 예. 그러면 보통 기획서 낼 때는 제일 약간 관심이 갈 만한 대목 있잖아요. 보통은 기획서 낼 때도 그 발췌 번역을 실거든요, 기획서에. 예. 되게 잘하는 척 말하는데. 근데 저 챕터 1 완성했을 때 같이 넣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매일 읽긴 읽었는데 답장이 없죠. 근데 원래 이 출판사에서 다른 거를 내기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종이책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그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종이책 출간을 좀 미루고 밀려있는 전자책들부터 출간하고 우리 걸 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밀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냥 그 시간에 번역을 좀 쌓아두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안 되더라도 일단 내가 번역해놓은 내 컨텐츠가 있기만 하면은 어디다 넣든지 넣어볼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기획서 자체보다도 일단은 완성을 시키는 건 것 같더라고요. 원자재 값이 오는 게 또 이렇게 영향을. 종이값 때문에 막 그러니까요. 판형도 엄청 줄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출판사에서. 근데 저는 출판 번역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영상 번역이랑 또 완전 다르지 않아요? 네, 근데 저 출판 번역인지도 모르게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영상 번역 회사에서 일을 줬는데 출판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전자책으로 나가는 거. 제 이름 번역가 이름도 안 올라가요. 그거 웬 구글 북스에만 올라가는 그런 무슨 에로티카 같은 그런 거 내는 것 같은 작은 출판사에서
낸 거였는데 뭐 북유럽 작가 추리소설이었어요. 청소년 추리소설. 근데 그거 갑자기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돈을 주면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출판 번역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네요. 책이니까. 예. 그렇군요. 아무도 제가 한 줄 모르는. 그건 텍스트로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네, 텍스트로 해서 워드 파일로 해서 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느낀 건데 그 요새 슬램덩크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화책에는 번역가 이름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냥 제가 제가 들어가요? 네. 제가 표지에 있죠. 표지에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없는 거예요. 왜지? 모든 거에 다 들어가나? 모든 겉표지에나 날개에 이제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은 그 만화책이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슬램덩크 막 이렇게 써 있고 요 밑에 조그맣게 아마 있거나 그런 식으로. 아 진짜요? 네. 제가 그때 또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는데? 없어가지고 왜지? 없고 그냥 무슨 어디 편집부 현앱 막 이런 느낌으로 그 출판사만 있고 그럼 설마 번역 안 맡긴 거 아니에요? 아니 내부 표지에 그러니까 있거나. 그 아. 이게 그거잖아요. 영어권에서 다른 언어 출판 번역서가 나올 때 거기도 표지에 번역가 이름 안 쓰는 게 약간 맞아요. 이슈였거든요. 저 그 용문신을 한 소녀 그거 네. 영화를 재밌게 보고 책도 읽으려고 도서관에서 읽었다가 좋아가지고 원서도 읽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영어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스웨덴어로 읽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영어 책을 사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웨덴어가 원서인데 원서네? 하고 영어 책을 사고 보니까 원서가 아니었죠? 그것도 근데 번역서. 보니까 그것도 번역서긴 번역서였잖아요. 근데 진짜 표지에 번역가 이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뒤쪽에 보면은 막 출판 연도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런 데 같이 나와 있지. 표지에는 번역가 이름이 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 딱 영어권에서 다른 언어 번역하는 번역가 계정 몇 개 구독하는데 네. 그런 게 좀 이슈가 되긴 했더라고요. 영어권 같은 경우는 이미 영어권 책이 주류 시장이고 네. 우리는 번역서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큰데 우리는 번역서의 시장이 엄청 크죠. 집필서보다. 근데 그쪽에는 애초에 그냥 영어 책이 많고 일부가 번역서이기 때문에 다들 영어로 글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 크레딧이 안 올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슬램덩크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만화책에 그러고 보니까 번역가 이름을 본 적이 없는 봤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표지 없으면은 속표지 있든지 하겠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표지에 실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출판 번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날개에 실어주는 출판사가 있고 네. 날개에다가 번역가 이력 실어주지 않고 그냥 맨 뒤에 그냥 종이랑 같이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출판사마다도 또 그런 차이도 있어가지고 거기 노은길동이네요. 거기는 엄청 오래돼가지고 산업 자체가 저명한 어떤 학자 이름으로 내고 대신에 그 맞아요. 제자들이 대신 번역하고 약간 맞아요. 이런 이슈도 막 있었으니까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속도로 절대 나올 수 없는 번역서의 양. 맞아. 심지어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인데 사실 1년에 10권씩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러긴 해. 그러네요. 유명 번역가 누구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거의 공공연하게 다 그렇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이 그 어떤 좀 정치하고 좀 그런 분인데 자기 이름으로 번역서를 뭔가 내고 싶어가지고 거의 알바처럼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거를 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 얘기 듣고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내가 번역했다라는 그런 브랜딩을 약간 하고 싶어 하나 봐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엄밀히는 사기죠. 네, 사실상 대필 작가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게. 왜? 근데 모두가 대필인 걸 알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도 여러분 그 마시멜로 이야기? 예. 네. 라는 자기 개발서 책. 네, 네. 유명했잖아요. 그것도 배고픈 애들 앉혀놓고 참으라고. 맞아, 맞아. 그 만족지연 그 얘기. 근데 그것도 번역도 또 되게 유명하신 아나운서 분 번역가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실제 번역자 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 크게 이슈 됐었어. 너무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그냥 그 출판사에도 또 그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고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번역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마케팅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서로 그냥 그 둘끼리는 또 약간 윈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요새도 출판 번역 같은 경우는 출판사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출판사는 번역가 이력도 보고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해서든 마케팅을 잘 엮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섭외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출판사들도 있으니 갑자기 엄청 다운됐어. 자, 그럼 제 근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올해를 건강의 해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디어 클라이밍을 시작했어요. 오.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20대 때부터.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되게 고급 스포츠여가지고 되게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특히 올림픽 이후에 엄청 대중화되기도 했고 많이 실제로 생겼죠. 네, 많이 생겼고 실제로 거기 짐에서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도쿄올림픽 이후로 좀 늘어났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채원 서채원 선수나 이제 좋은 활약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보여주세요. 짜잔. 짱 멋있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우와. 이런 식으로 생긴답니다. 이렇게. 신기하다. 네, 이게 또 수업 받고 난 직후에는 이게 좀 더 심해져요. 네. 그리고 지금 제 무릎에 피멍이 한 3개가 있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을 하려면 잘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단 지금 부산 갔다 와가지고 1일 1돼지국밥 해서 지금 엄청 몸무게 들어가긴 했는데 다시 이제 식단 조절을 해서 체중 감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 그 노는 언니였나? 예전에 그 예. 예능 보면 거기도 그 선수 김자연 선수. 네, 아.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 여기는 가벼우면 무조건 좋아가지고 엄청 맞아요. 그분도 되게 관리 많이 하시고 좀 네. 조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진짜 다 마른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 잔 근육이 굉장히 쩌는? 근육만 악체 남겨놓고 다 뺐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힘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아서 오. 근육도 타고나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근데 근수저. 힘 좋다는 얘기를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도 그- 모르더라. 네. 힘? 내가 힘이 좋다고? 그랬더니 되게 잘 매달려 있고 힘이 좋다. 그래서 오. 제가 가끔씩 팔에 힘이 안 되면 허벅지 힘으로 버티거든요. 좋다. 그래서 원래 다리 힘으로 하는 건데 운동은 자기도 모르게 운동을 숨겨진 운동 재능이 있었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이랬는데 막상 해보면 되게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었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이게 진짜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 영원히 약간 잘 안 되는데 네. 아주 작은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면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저는 평생 달리기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누가 좋아요? 힘든 근데 재밌어요. 근데 그냥 되게 우연히 그냥 같이 그때 친구랑 같이 살 때였는데 친구가 그냥 약간 같이 약간 억지로 반 강제로 끌려 나가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데 만들면 요새는 저 달리기 혼자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계기를 만드면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자, 이제 다음 단계는 한번 마라톤에 나가보세요. 5km나 10km 정도. 저 5km 정도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재밌더라고요. 2kg도 너무 이게. 힘들던데. 저도 여기 있어요. 어머네.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건 안 좋아. 영광의 상처. 아니 손바닥이 까져야지 손등이 네. 까지다니 낙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안 돼. 낙법부터 배우세요. 그렇구나. 근데 주변에 진짜 요새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막 유도하고 다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네. 진짜 그런 식으로 약간 전보다 확실히 좀 더 그런 어떤 인식 개선 이런 거? 사람들이 뭐 올림픽도 많이 보고 TV 예능에서도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런. 저는 하던 운동이 있었는데 스피닝 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네. 오늘 운동 가는 날이네 운동 가야지. 근데 낮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서 자전거를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겠어 이랬는데 한 2시간 전에 체육센터에서 문자가 띡 왔어요. 강사의 사정으로 강사가 당일 퇴사여서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당일 퇴사라니 미쳤나? 와. 장난해! 그래갖고 아예 2시간 전에 이걸 알려주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일 퇴사를 하는 거죠?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월수금 나갔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분명히 퇴사의 낌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는데 미래의 계획도 세워놨는데 월요일에 당일 퇴사를 했다는 것이 뭐지? 이게 무슨 일인지 개인 사정 뭐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뭐. 집안에 변고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아예 당일 퇴사하는 식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대타 강사가 맞아. 대타 강사 오거나 아니면 임시로 쉰다 이런 맞아. 식으로 했을 대타를 텐데. 못 구해도. 네, 그래가지고 지금 환불 신청해가지고 환불한 돈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 강의가 다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강사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도 클라이밍. 클라이밍 네. 제가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체육센터에 있는데 어린이들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네. 근데 보면은 네. 사이즈가 어린이용이긴 아. 해요. 거기 애초에 그 클라이밍 시설 해놓은 데 자체가 이제 어린이 운동 시설 있는 층이어가지고 어린이들 위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위해서 해놨다는데 어른들이 가가지고 해방 나가야겠어요. 그거 떨어질 것 같아 벽이. 무게 자체가 근데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뭔 운동을 해야 하나. 저는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집 근처로 다니고 싶거든요. 일단 멀면 안 가지니까. 네. 맞아. 일단은 근데 걷기 달리기라도 약간 꾸준히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달리기 싫어하세요? 다시 하고 있거든요. 10분 뛰어도 힘들어요. 10분 뛰었는데도. 그냥 계속 뛰세요? 인터벌 쉬고. 안 하고? 10분까지는 네네? 그냥 뛰어요. 네. 오, 그 앱도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런데이 잘 이런 돼 거. 런딩 했는데 아저씨가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그 저- 아저씨가 계속 못 뛰고 있는데 10분을 달리면 사과 반쪽만큼 에너지가 맞아요. 어쩌서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 얘기하니까 사과 먹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뭐 어디서는 TV 보고 누워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부럽다.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게 아니고 누워 있는 거야. 저는 근데 그분 처음에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듣다 계속 보니. 약간 이렇게 세뇌되니까 맞아 막 이렇게 괜찮아요. 좀 정이 들었어요. 정이 무서워요. 이렇게. 맞아요. 정이 무서워요. 저도 8주차 프로그램 하다가 이제 그분 약간 특유의 힘줘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 트레이닝의 반을 지났습니다. 성대모사. 다들 지났습니다. 그 파트가 진짜 똑같아요. 맨날 듣다 보니까. 근데 그거 되게 그냥 인터벌이 좀 좋은 게 처음부터 그냥 계속 달리면 힘든데 쉼이 있다는 게 중간에. 근데 쉬면은 다시 되기 싫어. 그러니까 쉰다는 게 그냥 걸으면서 쉬는 건데 네네.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인터벌 러닝이 좋은 게 뛰다가 걸어도 뛰는 거랑 비슷하게 에너지가 소비 맞아요. 된다. 오히려 맞아. 인터벌로 하는 게 똑같은 시간을 그냥 쭉 달리는 것보다 네. 효과가 더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냥 전인데 뭐 각자 그래서 좋은 방식으로 하는 런데이도 거니까. 인터벌로 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게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1분 30초씩 몇 번씩 뛰어라 했다가 3분으로 늘리고 5분으로 늘리고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30분 다 뛰는 예. 거를 끝으로. 네, 저도 요새 달리기 해가지고 30분 뛰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찍고 나면 쉬어야죠. 30분 계속 뛰는 거 지루해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서 안 지루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대로 뛰면 좋거든요. 재미없는 대로 뛰면 재미없고.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는 게 여름 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뛸 수 있을 때 약간 조금 뛰고 여름에 쉬고. 그래서 어제 둘레길로 뛰었는데 둘레길은 안 지루하고 재밌거든요. 풍경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 이렇게 하천 흐르고 저수지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오리도 볼 수 있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생명이 많다는 것은 물가라는 것은 벌레? 날파리. 벌레. 벌레. 너가 말할 때 이러고 말해야 돼요. 여기 이 벌레 순간에 벌레 날아서 들어올까봐. 맞아. 그리고 여름에 너무 뜨겁고. 맞아.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뭐. 한국은 야외 스포츠 하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계절이 맞아. 너무 변해가지고. 우리 지금 드라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40분을 게스트 소개도 아 죄송합니다. 운동 얘기에 이제 열을 올려가지고 바람직합니다. 네. 저희 또 간만에 만나가지고 또 신나게 얘기하느라 저희 오늘 게스트를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게스트님 성함은 물론 닉네임입니다. 손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찬이고요. 실버벨린가 알게 돼서 이렇게 연락받아서 원래 평소에도 올리시는 그 작품 보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관심 갖고 오다가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소중한 구독자이셨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랑 같은 번역 회사에서 만났고요. 지금 이분은 또 똑같이 저랑 같은 프리랜서입니다. 비슷한 궤적으로. 네, 그래서 프리랜서 생활이 좀 어떤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네. 보통 11월 한 연말엔 진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딱 나왔는데 일이 너무 없어서 큰일 났다. 아, 뭐 먹고 사나? 네, 그래서 굶어 죽나.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오래돼서는 은근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 없을 때 쉬고 역시. 바쁠 때 일해야 되는 좋은 마음가짐. 역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거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럼 쓸 때 뭐 하세요? 쉴 때 보통 저는 공연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보통 콘서트 같은 거? 네네. 음악 공연. 밴드 공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보러 다니고 주말에는 기타 레슨 받으러 다니고 오. 그런 거? 와 여기 음악인이 두 분이나 우리 음악. 근데 너무 아직 허접해요. 밴드를 결성해도 되겠는데 아마추어 밴드 아무도 보컬은 안 하고 아 이분 이미 밴드에 속해 계세요. 우와 왠지 티도 범상치 않아 보여. 직장인 밴드인데 오. 멤버들이 약간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멤버들 어떤 분은 5월인가부터 튀르키예로 전근에 가신다고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번 달에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하고서 멀리 이렇게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마 앞으로 못하지 않을까. 너무 슬퍼. 어떤 파트가 비는 거죠? 보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건반 필요하지 않아. 저 다리 놔주시는 거예요? 직장인은 아니지만 저도 직장인이 아니라서 근데 뭐 프리랜서 뭐 직장인이지. 대충 퉁치는 거죠. 손차님이 크게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맞아요. 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밴드 공연 만들어야겠다. 보는 거 좋아하시면은 아 그렇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저한테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되게 감사했죠. 너무 감사하다. 네. 우리 밴드 만들어야겠다. 네이버 밴드라도 만드세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밴드라도 만들어야겠어. 아 이런 재미없는 개그에 웃어주는 사람들이란 그날 제가 방금 극성으로 말해놓고도 후회하셨어요. 아 이거 잠깐 내가 너무 조절을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저씨력이 너무 높아졌어. 자제하겠다 반성 이러고 있었는데 다들 와 웃어주는 감동이야. 재밌는데? 근데 유일하게 혈육인 CJ님은 웃지 않았어요. 왜 저래 하는 거죠? 아주 냉정해. 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얘기해볼 드라마가 데드투비예요. 이제 2019년부터 그 방영 시작해서 2022년에 종영을 했고,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약간 종종 울컥하는 부동산 중개인 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슬픔 치유 모임에서 다정한 친구 주디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예요. 되게 따뜻한 휴먼 드라마 같네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넷플릭스 소개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딱 이 드라마를 안 봤었기 때문에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하려고. 아 그렇군. 네 아무튼 그래서 맞아. 시즌당 총 10에피소드고 그래서 시즌 3까지 해서 30회로 종영이 되었습니다. 이거 종영이더라고요. 더 안 하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시즌 3가 약간 마지막이 좀 찝찝했는데 끝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즌 3를 안 네. 봤거든요. 그랬다가 이걸 한다고 해갖고 급하게 어제 보느라고 다 보지는 못하고 시즌 3 1화랑 끝화만 봤는데 끝화 보면서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끝난다고. 그 전까지 사람들이 결말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도 엄청 갈리고 아 결말 뭐냐 막 이런 반을 많이 봐서 어쨌길래 누구 하나 죽였나? 그랬는데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욕할 만한 드라마인가? 하면서 봤는데 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겠다. 차라리 누구 하나 죽는 게 더 깔끔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손차님이 고르셨어요. 그래서 선정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제가 수 있을까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는데 답답하지 않은 그런 게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리고 또 등장인물들이 좀 특이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다른 드라마들을 보면은 보통은 드라마들의 어떤 캐릭터들이 약간 공식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게 어떤 캐릭터 한 명 있고 어떤 캐릭터 한 명 있고 그런데 여기는 좀 정말 진짜 어떤 사람을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들이 설정이 돼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봐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쪽 판에 박히지 않은 캐릭터라는 건 진짜 저도 딱 골라주신 에피만 봤는데도 확실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좀 뻔한 느낌이 없고 네. 어? 약간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근데 또 설득력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다른 분들은 혹시 이전에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는 제일 처음 올라왔을 때 시즌 1 재밌게 보고 그래서 시즌 2도 올라왔을 때 바로 봤는데 솔직히 시즌 2는 시즌 1만큼 재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3 올라왔을 때 바로 안 봤죠.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봤던 거였는데 이게 저는 이 작품을 시즌 2를 제일 좋아했던 이유가 네.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두 여자가 결국 서로를 가장 좋아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완전 반대인 성격이기도 하고요. 주인공 쟤는
되게 시니컬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성격이고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성격의 주인공이란 것부터가 좋았고, 그리고 반대로 주디는 싫다는 말을 잘 못하고 되게 천사 같은 이미지인데 누구보다도 어둡고 그 범죄 집단과 얽혀있는 과거가 숨겨져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반대에 있고 서로가 서로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은 관계인데 이 둘의 우정이 되게 어른스럽고 잘 그려졌다. 마치 보스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들 정도로 굉장히 끈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우정도 좋고 배우들의 케미도 좋아서 시즌 1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주위 모든 상황들이 서로 좋아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서로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았는데 시즌 2로 가면서 이 드라마의 특징이 반전이라 그런지 계속 반전이 나오고 뭔가 플롯이 나오는데 그런 플롯들이 재밌었지만 둘 사이의 우정에서 제가 느꼈던 신선함 이런 것은 갈수록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받았고 점점 플롯보다는 배우들 케미에 그 우정 그런 것을 의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즌이 갈수록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런 건 작가들의 역량의 한계이겠지요. 그런데 일단 캐릭터 자체를 재밌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 캐릭터와 배우들이 자체가 주는 힘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시즌 3도 좀 차분하게 끝까지 봤으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주인공 젠 배우가 네.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잖아요. 근데 이 배우가 실제로 시즌 3 촬영하기 전에 몸이 아파져가지고 네. 굉장히 시즌 3에서 살도 많이 찌고 부은 상태로 힘들게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배우들 실제로 주디 배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배우랑 실제로도 친해져가지고 서로 의지 많이 하면서 촬영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시즌 3 내용이다 보니까 현실과는 좀 뒤바뀐 상황인 거죠. 현실에서는 젠 배우가 아픈데 드라마에서는 주디 배우가 아파서 서로 보내줘야 하는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촬영할 때 좀 입이 많이 되면서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을 서로의 캐릭터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시즌 3 같은 경우는 원래는 1년인가? 뒤에 촬영했을걸요? 촬영이 좀 미뤄졌다고 맞아요. 들은 것 같아요. 원래 일정보다 아파가지고 배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약간 기다리면서 이제 배우가 복귀해서 촬영을 뭔가 하는 걸 기다렸다고 해야 되나? 이 시리즈를 기다렸던 팬들이. 저는 그냥 실제로 배우가 임신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끔씩 미드의 다른 것들도 이제 배우가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좀 맞아. 캐릭터 이거 스토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도 임신한 걸로 바꾼다든지 맞아요, 좀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팠군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랑 캐릭터랑 뭔가 분리가 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엔 약간 분리가 안 되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게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 실제로 작품 내에서 제니 그 원래 유방암을 있어서 그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배우가 그 수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되게 많이 일부러 투영을 한 것 같아요, 캐릭터에. 맞아. 근데 그거 되게 용기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작에도 참여했다고 하던데 네, 그죠? 맞아. 어쩐지 재밌더라. 저한테는 데드툼이 좀 되게 자극적인데 되게 술술 넘어가는 맞아. 그렇게 하기가 러닝타임이 짧아도 되게 안 넘어가고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작품도 있는데 저한테 데드툼이 되게 그냥 되게 술술 넘어가는 그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라탕 같은 건가요? 전형적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러네요. 시리즈가 주는 그런 자극적인 미 있는데 여러 복제품이 나오기 전에 오리지널 같은 느낌으로. 마라탕이다. 마라탕. 잘 어울린다.